네.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박민식 장관, 전 장관입니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예.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 정부에서 그 보훈부를 맡아 있을 때 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우리 장관으로서 그 직무 수행하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20개월 동안 국가보훈처장 또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분들 또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그 길, 그 방향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국가보훈부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그래도 상당한 그런 보람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뭐 바로 어제 이제 그 뭐 많은 뉴스에 났습니다마는 광주시에서 그 강행하려고 했던 정률성 기념 그 공원을 사실상 백지화한다는 어제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가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광주시에서 그것을 또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또 광주 시민들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내어서 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격려 전화를 해주시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정률성 공원은 우리 박민식 장관이 제일 먼저 제기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제기를 하셨어요? 아니 저도 뭐 상당히 우연한 기회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아니 6.25 때 인민군의 응원대장 나팔수 역할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기념하는 역사 공원을 단순히 음악가로서 뭔가 뭐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공원으로 하느냐 해서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뭐 오랫동안 그 사람을 위한 생가 또 뭐 초등학교에 뭐 큰 그 벽화를 그려놓고 또 광주시 곳곳에 동상을 설치해 놓고 도로 이름도 정률성 도로라고 만들어 놓고 또 뭐 음악회도 정률성 음악회라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 호남에 우리 호국의 도시인데 또 민주화의 도시인데 뭐 세종대왕이나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인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거는 뭐 좌파다 우파다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행태 아니냐. 근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많은 언론이 뒤늦게 우리 박민식 장관의 문제 제기 후에 취재에 들어갔더니 진짜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정말 뭐 대부분의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강기정이가 끝까지 버티고 그랬잖아요. 뭐 강기정 시장은 저도 국회의원 때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데 아마 본인도 상당히 저는 난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본인의 마음은 저는 뭐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랫동안 그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그런 여론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대한민국 기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보면 됩니까? 어제 저는 어제 여러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실상 백지화 된 것 아니냐. 이것은 사실상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무슨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또 광주 시민들조차도 이 정률성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국민 세금을 들여서 진행해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만시지탄이지만 네. 사필 규정 제대로 자리 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장관하면서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특히 이게 이제 보훈이라고 하는 정책이 대한민국 역사 정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계속 우리 박민식 장관을 공격했을 것 같은데 예.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그런 싸움이 조금 힘든 적도 있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 또 공직에 있는 존재의 근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네. 팔 걷어붙이고 나설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어제 그 칼럼으로 논평을 한 것 중에 그 이제 시민단체들이 의정평가를 하잖아요. 예. 국회의원들 의정평가를 하는데 뭐 너무 좀 그 피상적으로만 해서 그런데 그 평가에서 나쁜 점수 받으면 그 정치인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개 시민단체들이 출석률 따지고 그다음에 법안 제출 건수 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법안 제출 건수도 똑같은 법안이 아니다. 전혀 아니죠. 법률 수정안 하나 내는 거 그것도 예. 공동 발의하는 것하고 재정입법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 박민식 장관은 그때 초선 의원 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초선 의원 때 재정입법을 제 기억으로 4개인가 했어요. 맞습니다. 예. 4개인가 했죠. 예. 그러니까 이 재정입법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재정법이 지금 박사님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 네.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는 거의 99%는 예. 법률안 개정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률안이 기존의 법률안이 있고 그 예. 문장을 한 줄을 바꾼다든지 또는 그중에 뭐 몇 개 조문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이죠. 단어 하나를 없애도 개정안이고. 그렇죠. 99%가 그겁니다. 재정법이라는 것은 백지 상태에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전에 없던 법을.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만든 법 중에서 이제 그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이 있습니다. 예. 지금 범죄 피해자 입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동안에는 국가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전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을 제가 만들므로 해서 제가 있을 당시에 연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요. 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 범죄 피해자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거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일반 개정법하고 재정법을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뭐 100배, 1000배가 아니라 거의 10,0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재정입법 그동안 없었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은 과정이 우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렇죠. 시간 많이 걸리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공청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쭉 해야 되잖아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예. 또 전문가들한테 해외 사례도 들어야 되고 또 이것이 미치는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나 또 부정적인 효과를 다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험난하기 때문에 네. 보통은 그 재정법을 만드는 것은 보통은 정부 입법으로 할 때 정부에는 예. 큰 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보통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개별적으로 재정법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재정입법 경우에 예. 그 입법자 국회의원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입법자로서는 최고의 명예이기도 하죠. 뭐 국회의원이 예. 되고자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박민식 장관은 박민식법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의정활동 10년, 20년을 해도 재정입법 하나 감히 꿈도 못 꾸거든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네. 도전 자체를 별로 안 해요. 아는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 재정입법도 한 건이야. 이 시민단체가 평가하는데 보면. 그리고 대부분 뭐 단어 몇 개 고치는 게 법률 개정안인데 이거 혼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떤 때는 막 100명 넘게 서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동 발의. 예. 이것도 다 한 건으로 쳐줘.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아니, 정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고 거기 법률안 내용도 모르면서 예. 이름 올라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평가 그거는 뭐 정말 잘못된 평가고 또 예.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네. 물론 의미는 있지만 결국 네.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통과가 안 되면 다 쓰레기통으로 다 그렇죠. 그게 몇만 건이에요. 예. 매년.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어야 그나마 의미 있는 평가가 되는 그러니까, 것이지. 예. 예.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왜 국회에 들어가야 되냐 설명할 때 제가 박민식 예를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입법자를 뽑는데 네. 4년 동안 나름 입법 하나는 하고 가게 해야지. 전부 다른 사람 발의한 것에 이름이나 올리고 그걸 입법자라고 흉내내면 되냐. 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정부 입법을 또 이렇게 대신해 주잖아요. 청부 입법처럼. 예. 그걸 또 자기네 입법이라고 또 선전하고 다니잖아요. 의정평가서 보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의정 보고 활동 같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도 이제 옥석을 가려야 돼요. 진짜 입법에 필요한 사람과 그냥 정략 정치하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좀 구별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지역이 어디든 사실 박민식 같은 사람은 제 생각으로는 비례 2, 3번에 배치해서라도 국회에 집어넣어야 입법이 되지.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분한 칭찬입니다. 우리 예. 박민식 장관이 장관만 잘한 것이 아니고 초선 의원이 4개의 재정 입법을 했다는 것은 전 세계 전무후무합니다.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나라 어떤 정치인도 이런 식의 입법가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한 사람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고 이번 선거에 어느 지역에 나가든 여러분들 좀 마음을 다해서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역구 출마를 해서 또 그 관문을 넘어야 되니까 네. 지역구 영등포 을로 생각하셨습니까? 영등포 을 지역구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네. 제가 원래 분당 을구에 상당히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 예. 또 당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거기서 오래 살았죠. 그렇죠. 20년 넘게 네. 살고 있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정이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많은 언론에서 이제 장관 또 수석 이런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쉬운데 시쳇말로 말하면 좀 꽃밭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우리 당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당으로부터 사실 강한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국회의원이 되는 게 이번에 사실 그 목표인데 가급적 좀 쉬운데 그래도 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그런데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었던 그렇죠. 것은 사실입니다. 예. 박민식도 사람이다. 예. 그런데 이제 나도 사람이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을 하면서 늘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제대로 예우해야 된다 이렇게 늘 천명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저보고 희생을 하라고 네. 그 요구를 제가 받았을 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래도 혼자 한번 생각해 보니까 20개월이나 국가보훈부 장관을 했는데 그분들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나라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네. 일생을 바친 분들 그분들 마음 1000분지 1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흔쾌히 마지막에는 그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금 그래. 이제 영등포을에 가서 한 달 정도 열심히 새벽부터 돌아다니는데 네. 상당히 의욕도 생기고 정도 많이 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당의 그런 요구 지금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등포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등포을 주민이신가 보다. 우리 동네에서는 벌써 환영 일색이에요. 많이 도울게요. 그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을이 어느 동네죠? 지금 이제 여의도 신길 대림동인데 아시다시피 네. 12년 동안
계속 이제 민주당이 이 영등포 갑구 을구를 다 석권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험지라기보다는 도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 지역의 현역이 김민세인가 김민석. 그 이름이 뭐예요? 김민세예요? 김민석이에요? 김민석 의원이고 삼선 의원이고 하도 김민세라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총학생 회장도 하시고 상당히 뭐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김민석이가 82학번. 그렇습니다. 이거 서울대 총학생회장. 우리 박민식 제가 장관은 84학번입니다. 아 2년 차이군요. 예. 그 뭐 김민석이가 뭐 당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총학생 회장을 했다는 거는 그냥 꼭두각시였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이미 그 언더에서 다 지도부가 그 좌지우지 할 때라서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이자가 이른바 586 세력의 그 기득권 세력의 그 이 수계 그 대장 노릇을 그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자유파가 586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자, 청산하자라고 이제 크게 그 선거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그것에 딱 부합하는 그런 선거구가 그런 격전이 영등포을에서 벌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의원은 그 586 운동권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운동권 한 게 무슨 죄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도 저는 운동 그 학생 운동했다고 욕을 하는 국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운동권을 했다라는 것을 벼슬 삼아서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민의를 왜곡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내로남불의 그런 행태를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이분들이 겉으로는 리더처럼 마냥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했지만 나중에 평가를 해보니까 국민들한테 영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잘못 이끄는 그런 세력들이다.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단순히 영등포을에서 김민석 의원과 맞서는 것은 박민식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이 생각하는 그 길과 박민식이 생각하는 이 길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84학번이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박민식 장관도 586 세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치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요. 그 고생하면서 손에 땀 묻혀가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그 주류로서 여기까지 걸어온 이 박민식의 길과 뭐 한때 뭐 학생운동했다는 그거 하나를 벼슬 삼아서 온갖 이 오죽하면 새라는 그 별명까지 붙었겠어요. 하면서 온갖 기득권 쫓아다니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했던 그런 586 운동권 출신 기득권자의 길 간의 대결이고 영등포 을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고성국 TV에 출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 또 자유의 가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정말 탁월한 역량과 기여를 하고 계신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좋대요.
금방 외우고 발음하기도 좋대요. 민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호국 영웅의 아들 승리 이렇게 감사합니다. 댓글 올려주셨어요. 예, 그 박민식 장관이 어릴 때 박민식 장관의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하셨다 전사하셨는데 그 당시 계급이 중령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박민식 장관은 몇 살이었어요? 7살이었습니다. 7살 때. 예. 그래요. 근데 그 어린 박민식이 커서 보훈부 장관, 보훈처를 수십 년 만에 불어 격상시킨 보훈부 장관의 초대 장관을 역임하고 이제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온 장고 박민식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등포 을 지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